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2016년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경포와 낙산 등을 대체해 신규 자연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지가 많은 시군에서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산림청과의 협의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고 조성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북평면에서 열양면까지 걸쳐 있는 해발 고도 1421m의 상원산. 원시림의 보존 상태가 좋은 데다 한골 계곡의 옛길을 활용해 최근 계곡을 따라 트레킹 코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선군은 이곳 상원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강원도의 공모 절차에 따라 상원산 일대 29.9제곱킬로미터가 도립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건 2016년입니다. 국유지가 98.1%였는데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과의 토지 편입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도립공원 지정은 유보됐습니다. 주목군락단지나 절초군락단지 이런 게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런 요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중단은 한 2019년 정도에 아마 이 어떤 협의 과정에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이 도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되고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도립공원 면적이 줄었습니다. 대체부지 공모에서 정선군 상원산과 횡성군 태기산이 도립공원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국유지 편입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태백시에서도 삼척시와 경계에 있는 백병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내부 검토를 벌였는데 검토 면적 32제곱킬로미터 가운데 99%가 국유립인 점이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추정 비용이 500억 원에 달해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없어졌던 면적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는 이제 산림청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땅인데 그게 이제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보면은 그 간섭을 많이 받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난해 철원군의 DMZ 성제산 일대는 국유림 비율이 24%로 낮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면서 국가 습지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 4.7제곱킬로미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 시군으로서는 개발과 보존을 위해 산림청과의 유기적 협조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5일부터 기존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됩니다.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택시 운임과 요율 인상을 결정했고 2km까지는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2km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 각각 인상했습니다. 택시 심야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1시간 앞당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정했고 시간대별로 20에서 30% 할증 요율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 500kV 직류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한전이 입지 선정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법이나 규정에도 없이 강제적으로 설정했다며 전원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을 송전선로 예정지에 포함시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일부 지역에만 지중화 송전선로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4월 속초 고성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속초 영랑호 주변에 수목 농원이 만들어져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여름꽃 수국이 한창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앞으로 축제도 열립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루한 장맛비가 모처럼 그치고 푸르름이 반짝이는 수국 정원에 노랗고 빨간 양산을 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곳은 2019년 4월 4일 속초 고성 대형 산불로 소규모 경작지가 모두 불탔던 곳인데 다시 땅을 정리하고 수국과 정원 식물을 심어 5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심은 수국은 지난주부터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해 다음 주쯤이면 30만 송이가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 넘어온 품종으로 하얀 꽃이 피었다 점차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SNS 홍보 등을 보고 일부러 시간을 내 방문하고 응원을 전합니다.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꽃도 너무 예쁘게 갖고 노셨고요. 지금 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19일부터는 지역 상인 등이 함께 마련한 소규모 축제도 시작돼 간단한 먹거리와 작은 무대 공연, 관객 참여 행사도 마련됩니다. 올해 처음 열려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불타고 잿더미가 됐던 곳에서 다시 핀 희망을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년간 이렇게 개관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도 내 자신이 지금 뿌듯해요. 이런 경관을 보니까 또 이 자연에 어우러진 이 생태계 자체가 다시 보존되고 살아나간다라는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화마를 딛고 피어난 속초 영랑호 수국축제는 8월 말까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송미 기자가 고령운전자들의 속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89살인 한명석 어르신. 90을 앞두고 있지만 경적 소리도 잘 듣고 신호등 색깔도 잘 알아봅니다. 40년간 운전을 했는데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걱정한 자녀의 권유로 지난해 결국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고 한 번 없이 그냥 지냈는데 이제 연세가 많고 제발 좀 그만두시라고 그래. 면허를 반납한 지 8개월째. 가장 불편해진 건 이동입니다. 한 달에 4번 병원을 가는 것도 일이 됐습니다. 외곽에서 병원이나 마트가 있는 시내까지 가는 버스는 4대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차 시간은 20분이 넘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0분, 버스를 타고 또 40분을 가야 합니다.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면 집에서 병원까지 총 50분이 걸립니다. 차로는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동수단이 바뀌면서 시간은 40분이 더 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걔 장날 아니면 그저 주로 혼자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정이 모르면 이제 콕터시 불러가지고. 밭농사가 생업인 78살 임종순 씨는 2년째 면허 반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20분 거리 마트에서 농자재를 구입하는 것부터 수확한 농작물을 포장해 옮기는 것까지 모두 트럭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비료 부대나 가만이나 그런 거에다 잔뜩 담아가지고 미고 나와가지고서는 갖다 싣고서 들어오는 거죠. 강원도 고령운전자 18만 1000여 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2% 정도. 정부가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추진하고 지자체들도 면허 반납 보상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령 운전자들은 일상이 불편해지는 현실 앞에 여전히 반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면 자식들한테 만날 부를 수도 없죠.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이 어제 마감된 가운데 강원 지역 복귀율은 13%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수련병원들은 지난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다수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내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태백과 삼척, 정선, 영월, 평창 등 5개 시군에서 공동 추진하는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지만 투자심사 재검토와 반려 등으로 지연되다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권역 단위의 목재 생산 체계와 가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약 420억 원이 투입됩니다.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허영 국회의원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영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동해경찰서는 노래주점 종업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을 살인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2시 50분쯤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2시간 30분 만에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노래주점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해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강원도민 체육대회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서로 폭력을 휘두른 강원도 체육회 직원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최근 본부장과 차장급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두 경고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직원은 지난 5월 30일 양양에서 도민체전 일정이 끝나고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골드시티 업무 협약을 맺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이철규 의원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골드시티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모레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골드시티 정책 포럼은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은퇴자 마을 추진에 맞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장년, 은퇴자 등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 주거단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철도 여행 운임을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107곳 가운데 삼척과 태백, 횡성, 영월, 정선 등 강원 5개 시군을 비롯한 23곳이 포함됐습니다. 8월부터 코레일에서 왕복 열차 상품을 예매하면 10%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QR코드를 인증하면 한 달 뒤 티켓 가격의 40% 상당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양군이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열었습니다. 양양군이 130억 원을 들여 사들인 건물에 마련된 양양학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양학사는 오피스텔 방 50개와 체력 단련실, 공부방 등을 갖췄으며 월세는 5만 원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